워커홀릭으로 유명한 이사님. 엄청난 양의 업무를 줘 직원을 지옥 속으로 풍덩 빠뜨렸던 장본인인데요. 컴퓨터가 꺼져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방으로 불러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어줍니다. 부서가 바뀌어서 일이 많아졌다는 남편. 6시에 칼퇴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던 남편은 이제 매일매일 8시에 퇴근합니다. 저희 남편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나 때는 출근 시간은 내가 제일 먼저 갔는데, 물론 저도 요즘 출근 시간 좀 늦게 가지만 제 직속 상사보다 신입사원 때든 항상 일찍 가 있었는데 한 2시간 전에도 가 있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그 파트장님의 직장 상사님께서 딱 이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제가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이 변했습니다. 회사가 바뀌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출근을 나보다 늦게 하는 요즘 사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그게 요즘 저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번 듣고 있습니다. 꼭 몇 시에 온다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보면 한 20분 전에 기어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 그럼요. 저도 이제 좀 편해집시다. 저는 사실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6시에 칼퇴를 무조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엄청 집중해서 일하고 칼같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일을 빨리 잘 하자 쪽으로 좀 가는 중인데, 제 이제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요즘 들어온 신입사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6시 정각에 나간대요. 그래서 봤더니 5시 50분에 노트북을 끄더라. 우리 다 남아서 일하는데 쟤는 끄고 가더라. 나 너무 열받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잘못인가요? 네가 적폐야. 내가 뭐 그러거든요. 잘못이야 했더니 이게 잘못입니까? 잘못이죠. 왜 잘못이냐면 6시에 꺼야 된다는 거죠. 제 친구 말은. 맞아요. 근로시간이 6시까지면 그걸 지키는 건 6시에 끄는 게 맞죠. 퇴근 시간이 6시 아닌가요? 근로시간이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면 9시에 정문을 통과하는 게 출근 시간이 아니에요. 9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도착해서 9시부터 그럼 딱 9시부터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일하는 거면 9시에 일을 딱 시작해서 8시에 일을 딱 노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5시 50분에 간 거.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6시에는 집에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그래도 5시 50분에 노트북 끄는 것도 나는 상관이 없다. 50분은 좀 너무 크니까 57분 정도? 57분, 57분 정도. 알겠습니다. 57분. 그럼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참 부장님께서 제일 좀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또 저 때는 뭐 몇 년 안 지나서 모르겠지만은 조선시대인 줄 알았는데. 네,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시기에는 그러한 시기에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여쭤봤어요. 출근할 때 9시 출근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이제 9시에 출근했더니 이미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저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됩니까? 저 9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시긴 한데 그래도 한 8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시간이나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출근 시간은 9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8시까지는 와야지 이제 네가 그래도 이쁨 받는다. 뭔가 이런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8시까지 출근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 회사들이. 이전 직장에 3군데가 다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직장을 옮길 때도 제일 먼저 출근 시간을 물어봤어요. 여기는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죠? 왜냐면 9시인 줄 알고 있는데.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건가요? 네. 처음에 그거를 좀 너무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켜졌는데 요즘은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생각조차도 필요 없고 대부분 시간 맞춰 나가고 오히려 진짜 6시 땡치면 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터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더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제가 비정상이었지 않나. 그 비정상인 문화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만 전 되면 되거든요. 그 업무가 본인이 오늘 한 업무를 다 했다면 저는 가도 된다는 거죠.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과거에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
서울 외곽 위성도시나 경기도 근교권에 사는 사람들은 통근버스가 있었잖아요. 네. 통근버스 도착 시간은 9시 출근인데 7시 반쯤 도착해요. 맞아요. 네. 네,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아, 지금도 요새는 그래요. 네. 통근버스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고, 그다음에 K모 금융지주 그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다 말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네, 모르겠네요. 어딘지. 모르겠네요, 저도. 정말 모르겠다. 국내 굴지의 그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되면 시스템을 도입해서 9시가 넘어야 컴퓨터 전원이 켜지고 6시가 되면 강제로 다 전원이 꺼져요. 네, 그 시스템을 제가 아주 잘하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8시 출근 안 해요. 할 게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막 공세가 막 비정상이라고 하시고 막 꺼진다고. 답답하네요. 진짜 되게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소름 돋았어 지금.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이쯤에서 화해하시고요. 비정상인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요. 다 인정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배들이 쫙 있어서 신입사원으로서 퇴근을 하기가 너무 난감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부장님께서 제발 퇴근해라 라고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은 네. 6시 이후에 일을 하면은 내가 뭔가 손해 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신입사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근무 시간 이후에 뭐 어떤 뭐 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쵸. 내가 왜 더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언젠가는 뭐 내가 뭐 빨리 어떻게든 뭐 일을 꺼내서 빨리 가야지? 보통 이런 인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이렇게 가라고 푸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경영층에서 네. 이미 그런 인식이 다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넘어서 그 야근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뭐 해당 임원분이나 그런 조직 책임자한테 좀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이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뭔가 더 남아 있으면은 만약에 이 직원분이 뭔가 좀 그 불만을 터뜨리거나 네. 이러면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거를 더 푸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많이 좀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파트장으로서 혹시 이제 후배들을 빨리 퇴근시킬 생각 없으신가요? 퇴근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갑니다. 실제로. 네. 자리 주변에 없어요. 없구나.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갔구나. 갔네. 내일 보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속으로 피눈물이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진 않고요. 네. 당연한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알겠고요. 그게 맞다는 것도 알겠고요. 근데 가끔 남아서 알려주세요. 막 계속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솔직히 좀 이쁘긴 해요. 오히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흐름이라서 다 그런가 보다 자꾸 적응을 하고 계신 상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좀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준비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 담은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 준비가 좀 덜 된 건 아니었나. 아까 말씀하셨죠, 퇴근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냥 알아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 전에 너무 제도적인 것만 먼저 막 푸시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미 언론상에도 났지만은 뭐 어떤 회사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아예 뭐 주 35시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이전에는 그냥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물론 일도 많았겠지만은 오래 앉아 있기만 하면은 뭔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인식이 잡혀 있었어요. 왜냐면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근무 형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근데 계속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업이 발전하면서 핵심은 그 효율성에 있다는 거죠. 효율성.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이만큼 했던 업무를 한정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52시간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52시간 맞춰서 일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고요. 또는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기업들이 물론 이전부터 하고 있었지만은 그 올해 시행된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절실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적응 뭐 어렵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적응하기가? 저는 또 인사팀 입장에서 그 문화를 선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듭니다. 긍정적인 제도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적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네, 근데 뭐 통과 이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겪어야 될 상황인데 뭐 제 예상보다는 좀 빨리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뭐 두 분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어쨌든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도가 갖춰지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느낌이. 예를 들면 예전에 토요일 날 근무하던 분들한테 아니면 뭐 회사 입장에서 토요일 날 이제 나오지만 하는 순간 다 회사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망했어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당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게 받아진 거고요. 지금까지는 야근하던 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제도가 왔기 때문에 또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히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도가 오고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저도 잘 안 변하지만 이제 변할 때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고 수긍해 가는 것 같아요. 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조금씩 적응을 예, 해가는. 조금씩 적응을 당연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라밸을 앞에 두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 또 그만큼이나 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분들께서 또 오늘 고민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요. 자, 먼저 김성우 부장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32살 6년차 대리입니다. 지난해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는 지옥 같은 야근에서 드디어 탈출! 하나 했는데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8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인데요. 5시 30분에 칼같이 컴퓨터 꺼지고 사무실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불이 쭉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사님의 방.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이사님. 엄청난 양의 업무를 줘 직원을 지옥 속으로 풍덩 빠뜨렸던 장본인인데요. 컴퓨터가 꺼져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방으로 불러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물론 매일 불려가는 건 아닙니다. 저만 불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려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요. 약속을 잡았다가 이사님 방에 끌려가 약속 취소를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1도 안 됩니다. 이사님이 호출할 때면 심장이 벌렁벌렁 터질 것 같습니다. 이사님 방에서 탈출하는 법 없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죠?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이사님 방은 왜 불이 켜져 있는 건가요? 다 불이 꺼지고 컴퓨터도 전원도 다 내려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님이라 함은 그 임원이신 것 같아요. 임원은 이제 사용자시기 때문에 예, 따로 그런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서의 그 법의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사용자니까 뭐 사용자, 내가 오너에 내가 여기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밤을 새건 뭐라건 아무도 상관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럼 약간 52시간 제한에서 좀 벗어난 분이죠. 네. 그런 방인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방에 이분이 지금 자꾸 불려가는 거니까 뭐 진실의 방도 아니고. 야근의 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신고까지 해볼까?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볼까 생각을 하셨다는데 신고할 자신은 없으시다고 하고. 뭐 신고하면 가장 깔끔하긴 하겠지만은 신고하는 순간 회사랑 이제 등지게 되는 거잖아요.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기긴 그쪽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이제 증빙을 했을 때만 증빙을 잘 한다면 이길 수 있겠지만은 요 정도 만약에 마음을 잡고 정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와 등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그걸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야죠. 지금 뭐 인사팀이고 뭐고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불려가고 있는데요, 계속? 근데 되게 이런 사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없는데요? 지목을 하시는 없어요. 책임을 마치 떠넘기듯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트장?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맨날 본인만 불려가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주간
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오버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2시간 안 솔직히.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 네. 근데 문제는 야근하기 내가 싫은 오늘 거지. 선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옛날에 이러고 살았거든요. 네. 약속을 안 잡았어요.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약속 안 잡고 있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구나. 오늘은 같이 가는구나. 슬프지만 저도 그랬어요. 네. 아니면 이사님 그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사님이 업무를 시키는 어떤 패턴을 바로 당장 읽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업무 담당자가 틀리잖아요. 빅데이터 쓰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네.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시키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을 시키잖아요. 오늘은 아마 넣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날의 어떤 그 업무를 주도를 이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같은 동료분들이랑 오늘은 어떤 그 업무를 이분이 뭔가 시킬까 분명히 하루 지내다 보면 그 스코프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오늘 제가 이거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이거를 순번제로 돌아가면 어떨까? 약간 이사님 눈치를 살짝 보면서 네. 오늘 이쪽으로 끌고 가서 이분이 원래 야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이사님도 대단하신 게 한 사람만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주 52시간 시대에 돌아가면서 또 부르잖아요. 굉장히 좀 지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능적이세요. 아 이거 사연 보내신 분 우리 오늘 욕하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직원이 인사팀장님을 찾아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뭐라고 조언하실 수 있으세요? 인사팀에서는 단순히 뭐 그 이사님뿐만이 아니라 뭔가 전체 공지를 하겠죠. 공지가 뭐 단순하게 이메일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그 탑 매니저먼트, 그러니까 그 최고 경영자의 의견을 같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뭐 이런 의견도 들어오는데 지목하진 않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직원분들 몇 시 정도까지는 빨리 퇴근시켜줬으면 좋겠다. 예, 요 정도로 어떤 또 제도에 대한 살짝 또 얘기를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 당신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예, 근데 이사님이니까 아마 오너는 아니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더 그 위에 어떤 뭐 전무님도 계실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런 전무님이나 그런 쪽 통해서 근데 물론 다이렉트하게는 안 되겠죠.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아무래도 이사님 정도라면은 뭔가 인사팀이랑도 좀 어느 정도 그 커넥션 좀 있는. 예,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야, 진짜 꽉 막혔네요. 돌파구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뭐 저희가 장난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아젠다를 그날 좀 짜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이거는 이제 들거든요. 그날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날 어떤 업무가 할지 안다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대안 있으신가요, 두 분? 아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이사님 욕을 보면서 그냥 기분을 위로받는 거 말고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사연 주신 분께서. 그러니까 저희는 웃고 있지만 진짜 어렵다. 네. 정말 이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써보시고 또 나름 재미가 있다 하시면 또 후기 좀 들려주셨으면. 네, 업무 스컵을 최대한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어쨌든 사람이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바뀌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사님하고도 좀 친해지시고 일도 좀 더 받으시고 네, 술도 한잔 하시고 그쵸. 네.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보면 그러라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좋은데 안 되나? 상황이긴 답답한 하네. 상황이네요. 네. 네. 즐겨야죠. 뭐. 피할 수 없으면. 그렇죠. 아이고 안타깝네요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승택 부장님 읽어주시죠. 저는 5년 전 결혼해 4살 딸을 가진 워킹맘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야근이 참 많았어요. 일찍 마치면 9시, 11시, 12시까지 일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52시간제 근무제 도입 이후 6시 칼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퇴근 시간이 늦은 저 때문에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것까지 남편이 다 했죠. 6시 칼퇴를 하게 된 후 남편과 저는 번갈아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매일매일 일이 많다며 픽업을 저한테만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2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미안한 마음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제 일이 됐어요. 다들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데 남편 혼자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뭐하기에 갑자기 이렇게 매일매일 늦냐고 했더니 아니 내가 부서 이동했잖아. 새로 하는 일이라서 좀 어려워. 원래 일도 많은 부서고 내가 2년 동안 했잖아. 당신이랑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조금만 이해 좀 해주라. 부서가 바뀌어서 일이 많아졌다는 남편.
6시에 칼퇴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던 남편은 이제 매일매일 8시에 퇴근합니다. 저희 남편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야, 이거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오늘 공교롭게도 3남편이 나오셨는데 네. 남편의 입장 생각나는 그대로 돌려서 말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일하고 오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부서를 바꿨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 방 파트장님처럼 자발적 야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업무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 시간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8시에 칼퇴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 8시에 칼퇴하는 게 마음에 네. 일을 하면 사실 뭐 들쭉날쭉하게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데 아이를 씻기고 재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8시에 딱 맞춰서 들어온다. 네. 라는 건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최대한 빨리 들려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꼭 8시 칼퇴일까요? 빨리 가서 애 자는 거라도 봐야 되겠고 최대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승택 부장님이 요즘 일찍 퇴근하더니 힘들었나 봐요. 하얀을 올리시고. 네. 보통 8시면은 저녁을 또 먹고 퇴근할 수도 있죠. 또 집에서 또 저녁 또 같이 그 먹기면 또 차리고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내 힘들까 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몇십만 지금 남편들에게 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100% 선의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갑자기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아내가 이해하기에 감정적으로 내가 6시에 칼퇴를 한 순간부터 갑자기 내 남편이 8시에 들어온다. 라는 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사실은 이거는 뭐 부부간의 관계 얘기잖아요. 둘이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당신도 좀 해라는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는가라고. 그런 상황이라면 두 분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이게 아내분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 해결을 좀 해주신다면. 진짜 일이 너무 많아? 진짜 되게 힘들겠다.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조금만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읍소해야죠. 읍소? 네. 부탁해야죠. 사실. 근데 저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그런 뭐 나 힘들다 너 왜 그러냐 당신은 하면서 이미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 화가 그러니까 많이 남편분은 나셨어. 나 지금 부서 옮겨서 알잖아 일이 힘들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분한테 믿음을 못 준 거예요. 신뢰 관계가 좀 약간씩 금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건. 이거 뭐 부부 상담 부부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과 전쟁으로 가버리네. 네, 아니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쌓이기 때문에 그 아내분도 남편분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듭니다. 네. 경험담이신가요? 그런 경우는 없죠.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아내분한테 어차피 저희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면 매일매일 없던 야근을 하면서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밝다거나 지친 기색이 없다거나 뭔가 되게 그래도 보람차 보인다거나 하면 저는 약간 좀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내 입장에서 기다리셔야죠. 기다려야 된다고. 네, 조금은 기다려주셔야죠. 저 같으면 그냥 뺨을 이렇게 쳐버릴 것 같은데. 그럼 이혼 너무 화가 사유가 될 웃으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웃으면서 못 들어가죠, 남자가. 폭력은 어떠한 경우인지 예,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아니,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아니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은 정말 이게 힘드시다면 아내분도 정말 힘드니까 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으니까 뭐 굳이 뭐 맨날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날은 내가 뭐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어떤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의 좀 일찍 귀가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좀 늘어가면 되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네.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네. 아내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일단은 저는 남편분이 일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믿고 싶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섭섭하시다고 하면은 그냥 사실 솔직한 건 솔직하게 얘기는 한 번 하셨지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날을 좀 정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이든 특정한 날 그렇죠. 하루는 나 좀 이렇게 힘들다. 나도 좀 시간 보내게 해줘. 퇴근하면 하루씩은 자기 일찍 올 수 있는 날은 아침에 좀 알려줘라. 내가 시간 좀 보낼게. 이것도 유도리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일이 많은데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진짜 안 되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진짜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내일 노력해볼게. 그럼 진짜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또 떠본다 표현하긴 그렇지만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업무 적응 기간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정도까지는 한번 좀 꾹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그래도 안 된다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지속된다면은 지금 방 파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죠. 남편의 변 중에 내가 2년 동안 했잖아. 이제 욱한 거지. 왜 하필 2년 동안 했는데 했냐는 왜 말을 왜 의심하니? 하냐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사실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근하다가 야근이 없어졌는데 형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 파킹해놓고 핸드폰 게임을 1시간 동안 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되게 슬픈 아니 이게 케이스들이 있어서 진짜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 그러지? 정도로 힘든가요? 집에 들어가는 게? 저 어떡하죠? 아니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 같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네, 싶을 빨리 것 보고 같은데. 싶고 빨리 들어갈 텐데. 보고 싶은 저도 거는 그런 잘- 스타일인데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곤란하네요.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네. 그래도 어찌됐든 좀 기다리고 좀 네. 의심을 푸셨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네. 가셨고 네, 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얘기를 시도해 보시라. 그것도 그렇고 아까 네, 그런 그거 제안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나 시간 좀 줘. 예,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이런 사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워라벨이란 단어나 뭐 52시간 근무제라는 단어, 이제는 정말 익숙해진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직장인들의 꿈 같은 얘기, 되게 소망 같은 얘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더 앞서서 빨리 변화해서 이 워라벨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동시에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